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2021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빌리티 쇼를 보면서 조금 씁쓸하고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남다른 소회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아저씨라서 그런가 봐요. 엔진 시대를 이렇게 했던 아저씨가 이 전기차로 확 바뀌는 서울 모빌리티 쇼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벤츠, BMW 이런데 무대 위에 올라왔었던 최신형 전기차들, 이게 다 본닛이 안 열립니다. 우리 이렇게 딱 신차 딱 나오면은 뭐 이렇게 들어보고 문짝도 열어보고 뭐도 만져보고 본닛도 열어서 안에도 딱 아는 척도 좀 하고 이런 거였는데, 본닛이 안 열리니까 뭐 아는 척 할 게 없어. 사실 뭐 열어도 아는 척 할 것도 없긴 하지만 또 요런 하여튼 이 자동차의 상징이었던 본닛이 이제 꾹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 요게 저는 서울 모빌리티 쇼의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엔진, 본닛, 후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전문적인 얘기 아니고, 이거는 이 전기차 시대의 얘기가 이렇게 일상에서도 나왔을 때 점잖게 자동차 전문가인 척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본닛이 꼭 닫힌 것만 봐도 엔진 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런 얘기 딱 한마디씩 툭 하셔야 되잖아요. 요 얘기 들려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자, 본닛, 후드, 엔진을 덮는 요 철판떼기, 요게 엔진 시대의 상징물이죠. 이게 마차 시대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마차 시대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마차에다가 엔진을 달아서 자동차가 됐고, 이 자동차의 엔진 요게 뜨겁고 또 보기도 흉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요거를 딱 덮어놓습니다. 요게 엔진 후드, 본넷 이렇게 된 거예요. 본넷이나 후드나 다 모자 이런 거를 뜻해요. 이렇게 머리나 이런 것을 덮는 이런 모자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덮어놓는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로 본넷이라고 많이 쓰고요. 이 미국 쪽에서는 후드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엔진을 뚝 덮어서 딱 잠가놓은 게 아니고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후드, 본닛이었어요. 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었냐면요, 자동차의 본닛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거기다가 몸 이렇게 넣어가지고서는 고쳐야 됐었어요. 그래서 본닛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본닛은 만들어졌었죠. 자동차 시대의 초기에는 나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이게 셀링 포인트였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나는 저 차보다도 내 차가 더 빨라, 이거였어요. 이때 뭐 안전 개념 이런 거보다는 오직 빨리 달리는 거, 스피드가 하나의 그냥 셀링 포인트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큰 엔진, 센 엔진 넣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귀족보다 내가 더 센 엔진 들어가 있고 내가 더 큰 엔진 들어가 있어,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큰 엔진, 더 긴 엔진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롱 후드, 롱 본닛, 이게 자동차 디자인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본닛을 가진 차들이 있었고요. 이 긴 본닛이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기구 설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때 당시 차는 다들 옆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가운데 힌지가 이렇게 크롬 도금 같은 걸로 박혀 있고 요거를 양쪽으로 날개처럼 여는 본닛 방식이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이런 게 전통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할 때 본닛 가운데, 마이바흐도 마찬가지고 본닛 가운데 크롬 도금 쫙 넣잖아요. 이게 그 시절에 이 롱후드 귀족들이 타던 차 시절에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운데 크롬 도금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크롬 도금이 양쪽으로 열리던 본닛 시절에 있었던 디자인이다. 자, 근데 이랬던 차가 이렇게 본닛 길게, 본닛을 길게 앞세우고 다니던 이 자동차들이 이 시속 100km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람 소리가 막 세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이 바람을 좀 더 친해져야 되는구나. 바람과 친해지려면 공기 역학적으로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본닛을 이렇게 막 세울 게 아니고 본닛을 유선형으로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야겠네라는 게 이제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본닛을 둥글둥글하게 다듬다 보니까 본닛을 쭉 빼는 게 아니고 본닛을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약간 공처럼 만들어야 됐죠. 이렇게 공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 가운데 힌지 부분, 이 가운데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었던 힌지 부분이 이렇게 직선이어야지 양쪽으로 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곡선으로 돼버리면은 양쪽으로 못 열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곡선이면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뭐 찝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닛이 둥글게 유선형이 되면서부터 본닛을 이렇게 못 열어서 이렇게 열기 시작한 겁니다. 1930년대부터 이렇게 여는 본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그때 뭐 링컨 제퍼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은 공기 역학적으로 유선형으로 다듬고 앞에 본닛 이렇게 열고 열어서 이게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두는 요런 본닛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게 확 열릴 때 있잖아요. 달리다 보니까 바람이 확 조금 뭔가 고리가 풀리면서 확 열리는 요런 것 때문에 당시 경주차들이나 조금 빨리 달리는 차들은 요거를 딱 닫은 다음에 가죽 허리띠 같은 거, 가죽 허리띠 같은 걸로 본닛을 딱 묶어놨던 그런 디테일들도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막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본닛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못 달리잖아요. 이게 그냥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었어요. 차가 잘 달리다가 본닛이 확 열리는 거는 그냥 완전 우스꽝스러워 버리게 되는 완전 너무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닛이 안 열리게 이 가죽 스트랩으로 해도 열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그러니까 본닛을 아예 반대로 열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리니까 바람에 확 열리는 거잖아요. 앞쪽에다가 힌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하면은 이게 달릴 때 죽어도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주차부터 이렇게 열리는 본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이런 좀 고가의 쿠페들 이런 거 보면은 경주차에 그 헤리티지를 넣어서 이 낮게 본닛이 깔려있는 차들, 좀 빨리 달리는 차들은 다 그때 당시 본닛을 앞으로 열리게 만들었어요. BMW 507 쿠페라든지 벤츠 300SL 이런 쿠페형 경주차를 기본으로 만든 좀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 쿠페 이런 것들 다 본닛 앞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BMW는 계속 다이내미즘을 계속 추구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본닛이 계속 앞으로 열리게 만들었어요. BMW 2002, BMW 230 3시리즈 그때 70년대에 나왔던 7시리즈, 1세대 7시리즈 이런 것도 다 본닛이 앞으로 열리게 만들어졌었어요. 이렇게 열리면은 정비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본닛이 이렇게 열리면은 몸을 옆으로 넣어서 뭔가 엔진을 만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정비성은 별로 안 좋아졌지만 이게 경주차 쓰던 방식이고 이게 훨씬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본닛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BMW는 계속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은 달리다가 열릴 수도 있는 아주 창피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BMW는 계속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당시 벤츠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때 당시 벤츠는 쿠페형은 이렇게 열리는 거였지만 세단형은 계속 이렇게 열리는 걸 썼거든요. 이게 정비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썼는데 그냥 확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벤츠는 라디에타 그릴까지 열리게 해놨어요. 라디에타 그릴까지 열리게 해놓으면은 달릴 때 최소한 열리진 않거든요. 그러면 라디에타 그릴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으면 원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달리다가 확 열리는 일 없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같이 열리면은 딱 열었을 때 라디에이터 그릴 정비하기도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좀 올라가지만 이게 벤츠스러움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열리게 만들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열리니까 요 정도 열렸을 때는 머리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벤츠는 이때부터 한 단계 더 열리게 여기까지 열리는 게 1단계 그리고 활짝 여는 단계 한 단계를 더 만들어 뒀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앞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포니 엑셀, 프레스토 요거 기억하시면 약간 아재이긴 한데 포니 엑셀, 프레스토가 본닛이 앞으로 열립니다. 본닛이 앞으로 열려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포니 엑셀이 본닛이 앞으로 열리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 차는 본닛이 앞으로 열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거 새 차라서 그래.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생 장진택은 옛날 차는 이렇게 열리고 새 차들은 이렇게 열리는구나.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더 신차들 막 소나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열려.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다시 또 이렇게 열려요? 그랬더니 그게 또 그렇게 바뀌었나 봐. 뭐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모터스포츠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띠릭띠릭.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뭐 요렇게 열리는 차들이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해요. 요게 요렇게 열리면은 요 앞쪽에 힌지가 있잖아요. 요 힌지가 무게가 앞쪽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도 안 좋고 그리고 보행자 안전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열리는 게 금방 사라졌어요. 다시 이렇게 열리는 본닛이 일반적인 본닛이 됐고요. 근데 이제 경주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열릴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경주차들은 여기 안전핀이라고 해서 본닛을 딱 닫고서는 핀으로 딱 걸어두는 방식 이런 식으로 경주차들은 많이 돼 있습니다. 경주할 때 진짜 열리면 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경주차들은 이렇게 열리는 본닛을 딱 잠궈둘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안전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안전규정으로도 다 경주차에는 요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본닛은 이렇게 뒤로 열리는, 이렇게 딱 열리는 요 본닛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열리는 방식이 요 운전석에서 고리를 한번 딱 당기면은 1단계만 열리고, 실제로 열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고리를 이렇게 옆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열게만 만들어뒀죠. 주행 중에 함부로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몇몇 특이한 차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본닛 방식을
쓰는 차들이 있는데 90년대 말인가 뭐 2000년대 초반인가 좀 된 포드 몬데오 보면은요. 이 운전석 쪽에 안쪽에 레버가 있는 게 아니고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있는 포드 엠블렘을 이렇게 제끼면은 열쇠 구멍이 나오거든요. 그 열쇠 구멍 돌려서 엔진 후드를 여는 이런 방식도 있었어요. 예, 당시 포드 엠블렘 이렇게 제껴가지고 여는 이게 이제 트렁크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호환해서 앞쪽에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고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철제 보닛은 이 보행자 안전 규정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보행자를 쳤을 때 이 철제 보닛이 칼처럼 보행자를 팍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철제 보닛 앞에 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 좀 물렁물렁하게 보행자를 좀 안전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플라스틱 구간을 만든 다음에 철제 보닛은 그 플라스틱 뒤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디자인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LF 소나타라든지 뭐 소나타 뉴라이즈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닛이 앞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려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본닛이 좀 길게 빠져야지 차가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앞에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소나타 DN8 여기 지금 팔고 있는 소나타나 이런 거 보면은 철제 보닛을 앞으로 쭉 뺐죠. 그 다음에 본닛 앞쪽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보행자를 쳤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본닛을 앞으로 길게 뺍니다. 요게 가장 최신형 본닛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 규정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엔진이 이렇게 있고 엔진을 덮는 본닛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엔진과 본닛이 7cm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를 탁 쳤을 때 머리가 본닛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안전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테스트에서 점수를 안 좋게 받으면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 보행자를 쳤을 때 앞에 범퍼도 좀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머리가 본닛으로 떨어졌을 때 머리 상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자동차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과 본닛이 7cm 떨어져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닛이 좀 요즘 차들 보면 본닛이 좀 부수 올라와 있는 차들이 많죠. 근데 스포츠카들은 본닛이 올라와 있으면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좀 안 좋고 차가 좀 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에 바싹 붙게 만들거든요. 요런 차들은 보행자를 탁 쳤을 때 본닛이 툭 튀어 올라오는 여기다가 화약을 넣어가지고 본닛이 툭 튀어 올라오는 액티브 본닛이라는 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은 이 본닛 위에 에어백이 있어서 보행자가 탁 넘어졌을 때 보행자의 머리를 에어백이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는 차들도 뭐 볼보나 뭐 랜드로버나 이런 몇몇 차종들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하여튼 본닛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이제는 단절돼 버렸다는 거죠. 전기차로 가면서는 본닛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진차 시대 때는 본닛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일상 점검을 하세요라고 사용 설명서에 써 있잖아요.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지, 브레이크에 이런 것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벨트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닛을 열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본닛을 언제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엔진룸 안도 예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다 했었던 거예요. 엔진 커버도 디자인을 하고요. 근데 전기차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전기차에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일상 점검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시동 걸었을 때 무슨 이상이 생기면 그냥 모니터에 알려주는 거 요거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열었다가 감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열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테슬라는 앞에 본닛 열린다. 예, 근데 본닛을 열리는 게 이게 프렁크예요. 앞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앞이 열리는 거지 기계 장치나 이런 거는 그 수납 공간 안쪽으로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안에 뭐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토쇼 때 이 조명을 많이 받았던 BMW iX, 예, 그리고 벤츠 EQE나 EQS 이거 다 본닛 안 열려요. 예, 그래서 워셔액만 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워셔액 넣는 그 구멍을 따로 빼놨죠. 본닛은 안 열립니다. 본닛은 정비소 갔을 때 뭐 옆에 뭐 누르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여는 식이더라고요. 예, 정비소 갔을 때는 그래도 뭐 전기 모터나 이런 것들 뭐 수리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본닛이 열리긴 열립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못 연다는 것 뿐이죠. 하여튼 자동차 좋아하는 우리 아저씨들은 이렇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듣고 나서 이렇게 딱 지하 주차장 와가지고 이렇게 차 딱 해서 본닛 한번 열고 뭐 엔진 오일 한번 찍어보고 막 뭐 이런 게 우리의 이 취미였는데 이 전기차 시대가 우리의 이 소소한 이 취미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아저씨라서 그런지 이 전기차로의 진화가 이렇게 반갑지만 않죠. 엔진 오일 한번 찍어서 딱 보고 막 그러면 와이프가 와 남편은 남자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딱 뭐 차 이상 없어. 아직까진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냄새도 한번 맡아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라는 표정을 한번 아내한테 좀 보여주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알겠어요. 뭐
그냥 아저씨지. 띠릭띠릭. 하여튼 전기차가 오면서 이 아저씨들의 이런 소소한 취미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본닛도 뺏어가고, 예, 그 배기 사운드도 뺏어가고 무슨 지하철 소리 같은 거나 주고 말이야. 아, 요건 지하철 소리가 납니다. 지하철 소리. 다음 정차역은 사가정. 사가정. The next service 사가정. 그리고 뭐 변속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막 다 수동 변속기 하면 이렇게 막 한번 돌려가지고선 딱 5단 넣고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다 뺏긴 것 같아. 뭐 우리 클러치 딱 밟아서 팍 하면 훅가시 팍팍 왕왕왕 이게 이런 거 다 뺏겼어요. 예. 근데 이런 거 다 뺏기고 나니까 사실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소유욕 자체가 좀 마치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뭐 열려야지, 뭐 본닛도 좀 열리고 뭐 좀 소리도 좀 내고 이래야 약간 소유욕도 생기고 뭐 이러는데 얘가 너무 차가운 기계야.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가 별로 안 생겨. 이래서 공유 서비스 이런 시대가 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공유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 서울 모빌리티 쇼를 끝내면서 나이 50살 아저씨의 그냥 상실감, 소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본닛이 안 열린다. 본닛 역사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본닛 얘기 나오고 막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아이들 미니카 딱 보면 요즘에는 본닛도 막 열리고 이런 미니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아빠 왜 이 차는 본닛이 앞이 왜 열려? 우리 집에 차는 앞이 안 열리는데? 엔진 시대 때는 이게 엔진을 다 정비하고 일상 점검을 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옛날 차들 그거를 미니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본닛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본닛이라는 게 있었단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본닛이 안 열려서 좀 울적한 마음에 좀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